안녕하세요. 엘사운드의 김용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오래간만에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은 어떤 제품이냐면요, 소형 디지털 콘솔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뭐 디지털 믹서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최근에 이제 믹서 흐름 자체가 컴팩트한 쪽으로 이제 많이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프로 시장에서 대형 집회, 대형 콘서트 이런 공간에서도 모니터 콘솔 같은 경우에는 컴팩트한 콘솔을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페이스가 많다고 해서 쓰는 게 아니라 요즘엔 다 이제 무빙 페달을 움직이다 보니 페달가 8개 아니면 16개 이 정도만 돼도 충분하게 그 오퍼하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컴팩트한 콘솔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게 사실이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베링거의 X30이라든지 마이다스의 M32 거기에 이제 R이라는 버전이 나와가지고 특히 렌탈 쪽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샀었던 건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 야마라든지 알레니스 쪽에서도 분명히 이거에 대한 자극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마에서 최근에 나왔던 DM3라는 모델이 있어요. 요게 요즘에 아주 핫했어요. 왜냐면 가격이 시중가가 한 250만 원 현재 인터넷 최저가가 이 정도 가격대에서 와, 이런 많은 기능이 갖고 있는 디지털 콘솔? 이렇다고 하면은 특히 이제 아날로그 콘솔을, 소형 아날로그 콘솔을 사용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디지털로 안 넘어갈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 야마에서 나온 DM3라는 모델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오늘 제가 이제 서두가 좀 길었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이 장비는 도안 타비스라는 회사에서 저한테 이런 디지털 콘솔이 있는데 한번 리뷰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을 받았어요. 자료를 확인을 하고 이 장비가 어떤 장비인지, 그다음 어떤 회사인지 이와 관련해서 서치를 해보니까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장비더라고요. 그 회사 브랜드도 스튜디오 마스터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잘 모를 거예요. 아주 저 같은 경우, 아주 옛날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향수가 있거든요. 그 영국 마크 국기가 그려져 있는 스튜디오 마스터라는 소형 쪽의 앰프하고 스피커들을 제가 본 기억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워낙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메이저 유통사들에 의해서 이제 브랜드가 많이 유통되다 보니까 스튜디오 마스터라는 브랜드는 우리나라 쪽에서는 자리를 못 잡게 된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많은 기능이 내포되어 있고 좋은 장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궁금한 거는 가격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물어봤죠. 대체 이 제품의 이 가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라고 이제 물어봤죠. 물어보니 아직 이제 런칭을 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계획을 잡고 있는 거는 180만 원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와, 그러니까 제 마음이 확 달려들었어요. 한번 보겠다고. 그렇다고 하면 그 장비 한번 보내달라고. 그래서 확인을 해보겠다고. 그래서 그 장비를 받아서 좀 오랫동안 한번 서치를 해봤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제가 악조건의 가정을 하고 측정도 해봤거든요.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공유를 할 텐데요. 정말 괜찮은 장비다. 여러분들한테 먼저 서두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은 이 제품에 대한 홍보 영상이 있으니까 홍보 영상을 잠깐 보신 후에 본격적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회사는요 1976년도에 설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한 45년 된 음향 회사인 거고요. 처음에 시작은 음향 엔지니어링 쪽으로 한번 시작을 했던 것 같고요. 그 당시에 이제 고출력 PA 쪽, 그 다음에 스피커 이런 쪽으로 활발하게 사업을 했던 회사였고, 어떻게 보면 영국 회사이기 때문에 아마 유럽이라든지 이쪽에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영국 국기 마크가 있으면 괜히 음향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아요. 저도 이러면 안 되는데 괜히 이제 영국 제품이다, 독일 제품이다라고 하면은 묻지도 않고 그냥 좋게 느껴지는 이런 선입관, 요게 좀 있다라는 거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제품의 개발, 그다음에 엔지니어링, 설계, 그다음에 전략 관리, 마케팅, 유통, 서비스 이 모든 전반적인 거는 영국의 이제 본사에서 한번 진행을 하고요. 제조만 중국에서 지금은 진행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45년 된 회사라는 그 가치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음향 장비 같은 거 설계를 할 때 실제 운용하는 사람, 음향 엔지니어들이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떻게 하는 것을 더 편해하고 이런 것들을 설계에 어떻게 반영하고 이런 노하우들이 누적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래된 회사일수록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인터페이스라든지 실제 내부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저 친화적으로 만드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은 제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보면서 한번 잠깐 설명을 드리면 입력 채널이 16개가 되어 있고요. XLR로 12개가 있고요. 콤보가 4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콤보 4개가 있다라는 건 뭐냐면 두 가지 기능을 같이 쓸 수 있는 거를 콤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XLR도 이제 꽂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55잭, TRS 잭도 이제 꽂을 수 있게끔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 뜻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하이임피던스용, 특히 이제 기타라든지 이런 장비하고 연결하는 데도 문제 없게끔 그럼 이제 설계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출력은 10개를 가지고 있어요. 버스아웃, 일반적으로 버스아웃이 8개가 있어서 특히 이제 메인 LR은 7번, 8번으로만 할당이 할 거고요. 나머지 6개는 이제 버스 우리가 필요에 따라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이제 모니터 아웃이 2개를 더 지원을 해요. 그래서 토탈 10개의 아웃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뭐 헤드폰 아웃이 하나 있을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또 이 가격에, 그러니까 180만 원짜리 이 콘솔이 SPDIF 인아웃이 다 있어요. 디지털. 그다음에 AS EBU 인아웃이 또 있고요. 와, 쉽지 않거든요. 이 가격대의 디지털의 인아웃을 모두 제공해 준다. 그다음에 이제 7인치 터치 스크린을 가지고 있고요. DCA가 6개에 뮤트 그룹이 2개가 있대요. 이 제품과 거의 이제 뭐 비슷한 느낌이 드는 것이 야마의 DM3인데 가격도 비싸죠. 250만 원이지만 DCA, 뮤트 그룹 뭐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제품은 이런 기능까지 집어넣었다라는 거죠. 또한 FX가 8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픽 EQ, 모듈레이션, 리버브, 딜레이 이 모든 기능들이 들어가고, 뭐 리버브 같은 경우만 해도 프리셋이 한 8개, 6개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또 이제 USB 레코딩이 되게끔 되어 있고, 그다음에 플레이백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씬 저장, 뭐 기본적으로 디지털 콘솔의 가장 큰 장점은 씬 저장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여기서 이제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뭐 가리지 않고 연결이 가능합니다라고 얘기 나와 있어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와, 요거 좀 장점이더라고요. 왜냐면 다른 제품들 같은 게 어플을 통해서 리모트 컨트롤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플을 깔아야 되고, 또한 그 어플이 그 OS 버전하고 맞지 않으면 동작이 안 되고 뭐 이런 단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제품은요, 웹서버 방식인 거야. 그러니까 그 뜻은 뭐냐면 내가 어떤 장비가 됐든 크롬이 됐든 뭐가 됐든 사파리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 IP만 치고 들어가게 되면 리모트 컨트롤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요거는 제가 실제 사용법을 설명을 할 때 간략하게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또 이런 장점이 또 이렇게 이제 응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꼭 동일한 공간 안에서의 리모트 컨트롤뿐만 아니라 원격 먼 거리에서, 예를 들면 집에서 콘솔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 여기서 또 신기한 건 뭐냐면 RS 485 통신이 또 지원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요것도 재밌는 게 뭐냐면 방송국 쪽에서는 정말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원격 리모트 하기 위해서는 485 통신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시리얼 통신이에요. 시리얼 통신으로 내가 원격 제어 시스템에다 같이 물릴 수 있게끔
연동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이런 통신이 필요하거든요. 통신 포트가 필요하거든요. 얘는 그 통신 포트를 지원해 준다라는 거예요. 와. 자, 이렇게 보면은 와, 제가 혹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믹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뭘까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프리앰프가 얼마나 좋냐. DSP 칩, 디지털 콘솔이기 때문에 DSP로 처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DSP 칩은 얼마나 좋은 걸 썼냐. 요게 또 관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확인해 보니까 프리앰프가 카닥이라는 회사의 프리앰프의 디자인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카닥이라고 하는 영국의 대표적인 콘솔 회사예요. 특히 레코딩실에서라든지 큰 대형 라이브 공연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카닥이라는 그 콘솔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프리를 채용을 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DSP 같은 경우는 40비트짜리. 이게 비트가 정말 중요해요. 40비트짜리 샤크 DSP 칩을 사용했다라는 거죠. 요거를 여러분들에게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측정하는 자료가 있거든요. 그다음 측정한 자료를 한번 보시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관점으로 측정을 했냐면 이제 마이크 게인을 이거 마이크 게인이라는 거는 아주 작은 레벨을 많이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관점으로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한 거고요. 마이크 게인을 얼만큼 작은 걸로 했냐면 마이너스 50dB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시그널 제너레이터에서 마이너스 50dBU를 시그널 제너레이터에서 보내는 거죠. 믹서 입력 쪽으로. 그러면 입력에서 받은 이거를 풀로 돌렸을 때 마이크 게인, 프리앰프 게인을 최대로 올렸을 때 여기서 보게 되면은 마이크 프리 게인이 60dB로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 60dB까지 최대로 올렸을 때의 아웃풋으로 나와 있는 그것을 측정기로 확인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레벨을 측정을 해봤고, SNR, 신호대 잡음비, 그 다음에 THD, 그 다음에 FR 값, 여러 개를 한번 측정을 해봤거든요. 보통 그 개인 값을 끌어올리잖아요? 그러면 60dB라고 표시는 되어 있지만 60dB까지 못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세츄레이션이 돼서 SNR이 됐든 THD가 됐든 좋은 데이터 값이 나오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제품은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잠깐 보시겠지만, 마이너스 50dB를 집어넣고 나와 있는 측정기 상에서의 데이터 값이에요. 그러니까 뮤트를 풀었을 경우에, 그러니까 재료를 다 맞춰놓은 상황에서 마이크 게인만 최소로 줄인 거죠. 최소로 줄인 상태에서의 데이터 값을 보게 되면 마이너스 50dB 정도 나온다라는 거죠. 기본 값에서 마이크의 이제 프리 게인을 최대로 한번 돌려보자라는 거죠. 60dB에 올렸을 때 그만큼 올라가냐. 그만큼 올라갔을 때에 실제 SNR하고 THD가 그만큼 받쳐주냐. 이걸 보자라는 거예요. 확인해 보니까 지금 최대로 올린 거거든요. 지금 최대로 올려서 측정을 해 보니까 플러스 9점 몇 dB 나오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60dB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50dB에서 플러스 9점 몇 dB니까 거의 60까지 올라간 거죠. 이 상태에서 SNR을 재봤어요. 그러니까 최악조건에서 SNR을 재보니까 마이너스 73dB 정도 나온다라는 거죠. 스펙상에서는 THD 플러스 N을 본 게 아니라 THD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노이즈를 합성한 게 아니고 THD만 봤을 때 0.005%라고 얘기를 해요. 와, 이것만 해도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THD 플러스 N을 한번 측정을 해봤어요. 그래도 이 정도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 노이즈가 깔려있는 상황에서 최악조건인데 그 악조건인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THD 플러스 N을 했는데 이 정도 나온다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 FR 값은 좋을 수밖에 없죠. 이렇게 좋은데 FR 값이 나쁠 리가 없잖아요. FR 값도 보게 되면 너무 깨끗하죠. 너무 깨끗하게 잘 나오는 거죠. 근데 전제가 있어요. 항상 최악조건인 상황에서 한번 측정을 해봤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는 측정들 해봤고 이제 지금 비교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의 비교 대상은 야마하의 DM3를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할 텐데요. 잠깐 이 표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아마 도안 파비스에서 저한테 제공했던 자료이기 때문에 이거를 근거로 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디지트랙 같은 경우는 스테레오 버스가 얘는 4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테레오 버스라는 거는 그러니까 일반 버스 채널이 있는데 보통은 모노 채널로 되어 있는데 얘는 스테레오 버스라는 거죠. 그럼 스테레오 버스라는 거는 내가 그 내부적으로 이펙터라든지 스테레오 버스 하나를 가지고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유저 입장에서 상당히 고려를 했구나. 작은 콘솔인데도 불구하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펙터 같은 경우 8개가 들어가 있잖아요. 얘는. 근데 야마 같은 경우에는 2개밖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야마의 장점은 뭐 EQ 밴드가 5고 얘는 이제 4밴드로 됐다는 요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 외에는 뭐 딜레이 맥스가 딜레이도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고 작은 콘솔인데도 이게 딜레이 지원한다는 것도 좀 대단한 것 같아요. 멀티트랙 인아웃이 얘는 16개지만 얘는 18개까지 지원해 준다는 거고요. DCA 그룹이 6개, 뮤트 그룹이 2개가 지원하잖아요. 근데 이제 DM3는 지원을 안 하는 걸로 이제 표시되어 있어요. 리모트 컨트롤 같은 경우는 아이패드로 이제 지원을 하지만 얘는 다양하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또 DSP 칩은 제가 아까도 설명했지만 워낙 좋은 거 40비트짜리 샤크 칩을 쓰고 있다라는 거. 뭐 프리앰프 디자인을 야마가 뭐 당연히 야마에서 만들었으니까 야마 거 사용하고 있을 거고요. 여기는 카다 걸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모니터 XLR은 얘가 2개를 지원하고 있어요. RJ45는 야마는 있지만 얘는 어떻게 사용하냐면 USB 포트 하나를 거기다가 이제 와이파이를 연결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기본 제공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그래서 와이파이라든지 AP 지원을 다 사용할 수 있게끔 이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RS485 통신이 될 수 있게끔 되어 있다라는 거죠. 얘는 ASEBU 당연히 얘는 야마는 없지만 얘는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SPDIF가 있나요? 아무튼 뭐 그건 뭐 확인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옵션 카드를 얘는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해요. 옵션 카드 예를 들자면 멀티트랙 녹음하는 옵션 카드를 달면은 멀티트랙 녹음이 되고요. 아니면 요즘에 단테라든지 AS67 있잖아요. 67 카드를 달게 되면 스테이지 렉을 사용할 수 있게끔 멀티로 이제 그쪽 신호를 보내고 받을 수 있는 이런 기능이 들어갔다는 거죠. 여기서 본 THD를 한번 보자는 거죠. THD가 0.005%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N은 아니고 THD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야마하 같은 경우 0.01밖에 안 된다는 거죠. 월등하다라는 거죠. 어떻게 퍼포먼스적인 측면이라든지 기능적인 측면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이 장비가 훨씬 더 좋다라는 걸 지금 반증하는 그런 표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뭐 억지로 단점을 찾자면은 2가지를 한번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조사가 중국이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사운드킹이라는 회사에서 아마 만든 것 같아요. 사운드킹이라는 회사를 한번 들어가 보니까 거의 흡사한 제품의 디지털 콘솔이 있더라고요. 중국 내수 시장을 이제 판매하는 이런 것들이 조금 안 좋은 단점이 될 수 있죠.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결국에는 이 제품을 계속 업버전하고 소프트웨어적으로 이제 기능을 더 추가를 해야 되고 계속 진보를 해야 되는데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디자인을 하고 거기서 설계를 하고 이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본사 제품 스튜디오 마스터라는 그 회사를 브랜드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2번째 단점은 요즘에 나오는 그 스크린에 나와 있는 디자인이 옛날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나오는 되게 컬러풀하고 터치 스크린의 디자인이 상당히 되게 고급지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이쪽보다는 다른 쪽에 치우치다 보니 이쪽 개발이 조금 그랬던 것 같은데 리모트 컨트롤 하는 데서 이 페달 움직이는 것 자체가 약간 부자연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통신 방식에 대한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찌됐든 이런 부분에 대한 소프트웨어적인 이런 지원을 조금은 더 개발하면 좋지 않겠냐? 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만에 좋은 장비를 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날로그 콘솔을 사용하기에는 정말 싫고 그렇다고 하면 디지털 콘솔 넘어가야 되는데 기본적인 우리가 원하는 디지털 콘솔은 500만 원이 넘어가잖아요. 최소. 이러다 보니까는 좀 제한 요소가 많았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요. 180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소비자가가.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을 많이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교회가 좀 작은 교회다. 이번에 좀 바꿀 기회가 됐다라고 하면 이 제품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번에도 또 좋은 영상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말아주시고 다음번에 만남을 기대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